이제 sp2 운성을 한번 해볼까요? 이 모양은 sp2 운성은 소리를 잠깐 끄고 할게요. sp2 운성 얘로 C2H4 먼저 해볼게요. 얘는 일단 탄소가 중심 원자죠, 그쵸?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똑같이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들떡.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구조는 실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얘는 모양이 삼각평면 한 결합당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sp2 혼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s-오비탈 1개와 p-오비탈 2개가 이제 혼성을 하는 거죠.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p-오비탈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고 sp2 혼성이 새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하게 그려야겠다. 여기 보면은 평면 삼각형으로 결합 이 sp3 혼성이 형성된다 했죠. 요거랑 내가 평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탄소도 삼각평면. 내가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 좀 더 가까이 그리면 좋은데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조금 떨어져서 그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각각 하나씩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남는 p-오비탈이 하나씩 다 있죠. 얘는 이 위아래로 꼬챙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꼬챙이로. 그래서 얘는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얘네들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좀 이동을 해줄래? 그러면은 이 전자와 이 전자가 결합을 하겠죠. 여기서 결합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파이 결합은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에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가까이 왔을 때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얘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전자 밀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도 파이 결합이 위쪽에 전자가 2개 있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거야. 여기 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합은 실질적으로 여기와 여기에서 이중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결합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위에 있는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이 되겠죠. 그리고 남은 수소 원자가 이렇게 와서 결합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C2H4 sp2 혼성을 하는 탄소와 sp2 혼성을 하는 탄소의 결합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결합각에 대한 예측을 평면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120도겠구나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중결합에 대한 길이도 좀 봐두면 좋아요. 이것도 당연히 교과서에 나오죠. 잘 보면은 이게 네튼의 구조입니다. 볼게요. 여기에서 동일 평면 위에 있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 동일 평면 위에 있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sp2 혼성을 한다고 탄소 원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20도의 각을 이루고 여기 이제 거의 120도의 각을 이룬다고 하는 건 거죠.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120도의 각을 이루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 잘 보면 아까 내가 그렸던 그림인 거야. 여기 이제 가까워지는 건 거죠. 이 시그마 결합은 직접적으로 겹침이 있어야지 일어나고요. 파이 결합은 조금 이제 떨어져 있어도 겹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이 빨간 색깔 부호를 뭐 플러스로 잡으면 이제 파란 색깔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겹침이 이제 간접적으로 일어나는데 위에서만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만 결합이 일어나는 거지. 2개 중에 하나예요. 이게 p-오비탈이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겹침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이중결합이 아니고, 이중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하나가 이중결합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면은 얘는 결합을 3개 하는 건데 3중결합인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한다는 거고, 이거 기억해두면 좋고요. 결합 길이 한번 볼까요? 0.133 나노미터예요. 여기 보면은. 근데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것처럼 탄소 단일 결합은 0.154 나노미터예요. 조금 더 짧아졌죠, 그쵸? 그러니까 결합 세기가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좀 더 세다는 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시그마 결합보다는 상호작용이 파이 결합이 하나가 더 생긴 건 거지. 상호작용 자체가 우리 인력을 얘기를 하는 건 거고, 인력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결합 길이는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BF3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우리가 되게 좀 익숙한 분자예요. 왜 우리가 익숙한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죠, 그쵸? 수헬, 리베, 붕 5번인데 2개까지는 1s 오비탈에 채워져 있고, 나머지 3개가 원자과 껍질에 있겠죠. 이렇게 전자가 채워질 거예요. 근데 전자 하나가 들뜨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될 거고, 혼성 sp2 혼성 이렇게 되고, p 오비탈에는 지금 오비탈에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붕소 중심 원자니까 가운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평면을 눕혀서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여기 Z, Y, X라면 XZ가 이제 평면이 되는 거지. 아까까지 나는 X, Y를 평면으로 했다면 이번에 XZ를 평면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에 전자가 하나씩 혼성화된 오비탈이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있죠. 걔는 이제 그림을, 이거를 내가 이제 잘못 그렸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얘가 이제 Y에 꼬챙이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만약에 Z 오비탈 Z로 했었다면, 이 XY 평면으로 했었다면 평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비어있는 p 오비탈을 Z축에 꽂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플로린도 얘가 오비탈이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얘도 홀전자를 가지고 있고, 얘도 결합에 참여를 합니다.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결합에 참여할까요? 얘는 사실은 그냥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sp3 혼성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홀전자가 있으니까 중심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혼성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플로린이 다가오면서 얘가 가진 전자 하나로 결합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플로린 와서 결합하고, p 오비탈에 선생님이 아무것도 전자를 그려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비어 있거든. 그래서 BF3는 중심 원자 B고요. 단일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면 삼각형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비어 있는 p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분자 중에 하나였었죠.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존재했기 때문에 뭐를 했었냐, 얘는 배위 공유 결합했었죠. 배위 공유 결합했었어요.
얘는 p 오비탈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를 2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분자가 있다면 이 분자가 자기가 가진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을 해서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일방적으로 전자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합 형성이 되는 거야. 그게 배위 공유 결합이었어요. 원래 공유 결합은 한 원자가 가진 전자 하나와 또 다른 원자가 가진 전자 하나가 결합을 하는 게 공유 결합이었는데, 배위 공유 결합은 전자 쌍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배위 공유 결합이었어요. 그래서 이 BF3는 중심 원자가 sp2 혼성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고, 그리고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위 공유 결합을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sp 혼성 분자에 대해서 한번 혼성 오비탈을 그려볼 거예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또 항상 탄소화합물이 제일 만만하니까 탄소화합물부터 보통 책에 얘가 많이 나와요. C2H2.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렇게 삼중결합을 하는 분자로 알고 있어요. 얘 모양이 지금 180도죠? 이 탄소를 중심으로 180도니까 얘는 sp 혼성을 한다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요. sp 혼성을 하기 때문에 180도가 다 아니고 180도기 때문에 sp 혼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전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서 하나가 들뜨게 되죠. 그러니까 들뜬다는 거는 혼성화를 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채워지고요. 이 2개가 혼성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아니면 돼.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가 혼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자 혼성화가 돼서 2개, 그리고 이렇게 2개 이렇게 남아있겠죠. sp 혼성, 그리고 얘네는 남아있는 p 오비탈. 그래서 여기에 중심 원소가 얘는 탄소가 2개예요. 그래서 혼성 오비탈 하나 2개죠. sp 혼성 딱 2개. 그러니까 앞, 뒤로. 물론 이렇게 있고 뒤에 조그만한 거, 얘도 있고 뒤에 조그만한 거 있을 텐데 겹쳐지니까 그리진 않을게요. 전자 하나씩을 가집니다. 여기서도 하나씩을 가져요. 이렇게 돼서 얘네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건 거죠. 그러면은 얘네 이 전자 하나가 서로 같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스피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수소가 여기 와서 또 결합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시그마 결합 1개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p 오비탈이 2개가 남았어요. 근데 여기에 남은 전자가 각각 하나씩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냐면 여기. 근데 이 혼성화된 오비탈이랑 p 오비탈은 좀 다르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림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게 그리기는 어렵긴 하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지금 X, Y, Z가 있다면 선생님이 방금 그림을 그린 거는 p 오비탈이 Y축에 꽂혀 있는 거랑 Z축에 꽂혀 있는 걸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전자 하나하나씩이 들어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결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결합이 3중 결합이니까 2개 더 일어날 수 있게 같은 위치에 하나를 더 이제 해주면 p 오비탈과 p 오비탈, 얘가 축과 축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나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파이 결합이에요. 파이 결합. 물론 여기도 있을 텐데 여기는 전자 없으니까 표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p 오비탈 하나 더 그려주면 뒤쪽에 전자가 존재해야지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도 또 파이 결합이 또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탄소와 탄소의 수소, 여기에서는 하나는
요거 할까요? 요거는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결합의 정체는 시그마 결합 1개와 파이 결합이 2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CO2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아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이 이제 4개가 뻗어져 나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거를 친구들이 아는 친구가 고급 화학을 듣는 친구들은 화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쵸? 이렇게 생겼는데 180도 각을 갖기 때문에 얘는 sp 혼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중심원소 탄소니까 이렇게죠. 혼성할 준비하고요. 혼성 2개만 혼성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 2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탄소는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남은 p-오비탈 얘는 SP고 얘는 p-오비탈이에요.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그 다음에 또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산소도 혼성화 시켜볼게요. 바깥쪽에 있는데 얘는 지금 혼성화를 한번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산소 한번 혼성화 시켜볼게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혼성화를 하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혼성화를 할 때 sp 혼성 어떤 식으로 혼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힌트를 여기 탄소 원자의 혼성 오비탈에서 얻고 싶어요. 일단은 탄소가 이중 결합하죠. 그러니까 일단 sp에서 결합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sp 혼성의 전자가 일단 1개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결합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탄소가 보니까 p-오비탈에 전자가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p-오비탈을 이용해서 또 결합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p-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있는 걸 요걸 이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나머지 sp 혼성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가 있을 거고 또 나머지 p-오비탈은 전자가 2개가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그림으로 혼성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는 하나가 있고 하나는 2개가 있고 그리고 sp 혼성 오비탈에는 전자 하나, 2개랑 전자 하나 이렇게 있겠네. 그러니까 뭐랑 뭐가 혼성화가 된 거냐면 그냥 이렇게 혼성화 시킨 거랑 같은 결과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산소도 p-오비탈이 이렇게 있겠죠? p-오비탈이 아니고 sp-오비탈, sp 혼성 오비탈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한쪽에 앞에가 하나가 와야지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2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p-오비탈 얘는 sp야. p-오비탈에 전자 하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p-오비탈을 하나 더 그려주면 돼요. 여기에 2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제
탄소와 산소가 결합이 두 개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는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남는데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p 오비탈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sp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반대쪽에서도 sp 혼성 오비탈에 하나, 여기 두 개.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있고 p 오비탈에도 전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결합 하나 이루어지겠죠. 시그마 결합. 근데 이 탄소에 여기에 있는 전자는 이미 오른쪽에 있는 탄소랑 결합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이 결합은 여기 이걸 Y축이라고 제가 보통 놨었죠. 이 Y축에 꽂혀 있는 p 오비탈이랑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를 하나 채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인데 py랑 y랑 얘도 py끼리. 여기 파이 결합은 얘는 내가 아까 보통 Z축으로 놨었죠. PZ와 얘도 PZ의 결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남은 거에 여기 위치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얘는 sp 오비탈에 있는 거, 얘는 p 오비탈에 있는 거. 그래서 CO2 구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의 그 구조에서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파이 결합이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모양이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거죠. 산소의 구조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면 자체가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중 결합이 이 평면에서 위아래로 있다면 얘는 같은 평면에서 두 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결합 자체가 얘는 이 시그마 결합 이 축에서 축 바로 위쪽에 있어요. 축이랑 같은 이렇게 위쪽에. 근데 얘는 축이랑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건 거죠.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두 개. 얘는 평면 위아래로 존재하는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징적이야. CO2는 모든 그 결합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sp 혼성을 가지는 N2 한번 해볼까요? 얘는 N과 질소와 질소가 삼중결합합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존재하죠. 얘도 180도를 가지니까 sp 혼성해주면은 설명이 되겠네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 원자과 전자 5개예요. 여기에서 전자가 하나 들뜹니다. 혼성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혼성을 이렇게 2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혼성화가 됐겠네요. 그러면 질소 일단 혼성화된 오비탈만 여기 결합 2개가 있지만 이 2개를 앞에다 그리면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홀전자가 있는 거를 그려주고요. 뒤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있는데 얘네들을 전자 하나하나씩 넣어주세요. 넣어주면은 시그마 결합, 여기에서 파이 결합, 뒤에서 또 파이 결합 이렇게 일어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질소가 가지는 결합, 삼중 결합 중 하나는 시그마 결합, 또 하나는 파이 결합, 또 하나가 파이 결합이 되고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에 남은
이거는 sp 혼성에 혼성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세 개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아이고 흔들린다. 이번에 BeH2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베릴륨은 수헬 2배.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두 개겠죠, 그쵸? 물론 이렇게 오비탈 구조를 가질 텐데 전자는 두 개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가 베릴륨과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두 개 한다는 거 180도죠. 그러니까 sp 혼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들뜨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성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 비어있는 p 오비탈 두 개. 그러니까 베릴륨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양옆에 하나씩. 그리고 여기 수소가 와서 결합. 수소 와서 결합. 그리고 베릴륨도 오비탈, p 오비탈 비어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베릴륨이 이렇게 직선형 구조를 가진다는 거. 얘도 베릴륨은 sp 혼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px3. 얘는 우리가 중심 원소가 인이죠. 인은 질소랑 같은 쪽이에요. 질소 밑에 아래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질소랑은 다르게 3s야. 우리가 이때까지는 다 2s, 2p인데 얘는 3s, 3p인 거죠. 3s, 3p 전자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혼성화 이루어집니다. PF3 일단 생긴 구조가 어떨까요? 질소랑 같은 쪽이기 때문에 일단 결합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둘, 세 개잖아. 두 개 더 그려주면은 얘는 sp3 혼성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 올려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sp3 혼성이기 때문에 요거 전부 다 혼성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중심 원소가 sp3 혼성을 하는 거 4면체로 오비탈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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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그리고 플로리도 혼성을 그 sp3 혼성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쵸? 근데 그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한다는 거죠. 얘가 P야, P. 그래서 PF3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도 아까 NH3랑 마찬가지로 sp3 오비탈에, 혼성 오비탈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HCOH 분자. 요거 분자 어떻게 생긴지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탄소 원자가 중심 원자입니다. 지금 보통 이런 거 다 유기화합물이에요. 유기화합물인데 유기화합물은 보통 탄소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소를 일단 제일 먼저 놓는 걸 먼저 시도하세요. 여기에서 탄소가 결합을 4개 하죠. 근데 수소랑은 당연히 결합 하나씩밖에 못해. 하나 하고. 근데 이 탄소가 산소랑 결합하면서 결합을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산소랑 결합 2개 합니다. 이중결합 형성하고요. 수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탄소가 평면 삼각형 모양이니까 sp2 혼성하면 좋겠네요. 하나, 둘, 셋, 4개 해서 전자 하나가 들뜨고 sp2니까 이렇게 혼성하면 되겠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탄소 중심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있고 평면 삼각형 sp2 운성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전자가 하나씩 그리고 p 오비탈에 하나, 전자 하나. 이게 탄소예요, 탄소. 탄소가 수소 2개랑 결합을 했어요. 시그마 결합했겠죠, 그쵸? 그리고 옆에 이제 산소가 와야 돼. 산소도 이제 혼성 한번 해볼게요. 산소가 이렇게 되죠, 그쵸? 산소가 지금 이중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sp2 혼성 하나랑 그 다음에 p 오비탈이랑 결합을 하나 해야겠네, 그쵸? 그러니까 얘도 sp2 혼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올려주고 여기에서 sp2 혼성을 하면은 요거 혼성하면 이제 균형이 맞겠네. 그래서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산소의 오비탈을 그려보면은 평면 삼각형으로 그린 거예요. 믿기진 않겠지만 이게 산소야. 그리고 sp2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유 잘못 그렸다. 3개가 내려와야 되네. 3개가 내려오고 총 몇 개예요? 1, 2, 3, 4, 다 6개지. 자, 여기에 산소와 탄소가 이중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시그마 결합 하나 형성됐죠. 파이 결합 하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p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 전자가 다 들어가면 됩니다. sp2 오비탈이 아까 하나 있었고 p 오비탈 하나 있어요. 그럼 나머지 4개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 평면에 있는 sp2 혼성 오비탈에 전자 2개씩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은 탄소와 이게 좀 흔들리네.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이렇게 있는데 얘는 시그마 결합, 얘는 파이 결합. 근데 p 오비탈끼리의 파이 결합, p5z 이렇게 하고 이중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는데 얘는 sp2 혼성 오비탈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삼중결합 sp 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세틸렌의 구조, 여기 잘 보면 삼중결합 얘기 나오죠? 얘네들은 삼중결합을 하고 있고 모든 원자들이 직선상에 놓여있는 구조를 가진다. 항상 이 설명 체계를 잘 보면 sp2 혼성을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뒤에 나오잖아요. 항상 먼저 어떤 구조고 그리고 어떤 혼성한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sp 혼성화를 하고 sp 혼성 오비탈이 180도 각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쌍들끼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혼성화하지 않은 2개의 p 오비탈은 서로 수직인 방향이 있다. 지금 혼성화했고요. 그리고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림이 이렇게가 한 쌍이에요. 이렇게가 한 쌍이고 이렇게가 한 쌍이에요. 이렇게야. 이해되니? 그래서 혼성하지 않은 2개의 오비탈은 서로 수직인 방향이 있고 탄소 원자 1개의 sp 오비탈끼리 겹침으로 시그마 결합. 얘네가 겹치면서 시그마 결합 하나. 그리고 혼성하지 않은 2개의 p 오비탈. 일단 요거 하나가 결합하면서 파이 오비탈 하나. 파이 결합 하나.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겹침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것도 파이 결합 하나. 그래서 가운데는 삼중결합이고요. 뒷부분에서 수소랑 결합을 하나씩 하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 이루어지고 단일 결합이에요. 여기도 잘 보면은 결합 길이가 아까가 얼마였었냐면 여기 보이니?
133이에요. 단일 결합은 0.154였어요. 0.154, 0.133, 여기는 0.120이죠. 이제 결합이 많아질수록 인력을 만들어내니까 결합기는 점점 짧아지고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전자쌍끼리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180도의 각도를 이룬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자과 결합을 설명하다가 뒤로 훅 뛰어넘긴 했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유기화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가서 유기화학에서 혼성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원자과 결합이론 이런 것도 사실 유기화학에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영역 간의 경계가 좀 없어지는데 화학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이렇게 있는데 그 원자과 결합 이론 부분은 유기화학이면서 무기화학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기화학도 결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경계에 살짝 발을 걸쳐 있어. 무기화학이 발을 조금 담그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것까지가 교과서에서는 딱 3페이지밖에 안 돼요. 36, 37, 38 이렇게 3페이지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분자의 예를 들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분자 오비탈 이론 있죠. MOT 이론이에요. 얘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얘도 할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도 이제 또 무기화학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점점 이제 무기화학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결정장애도 이거는 완벽한 무기화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한 번씩 더 복습을 한다면 물론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급화학 수업을 듣는 이유가 대학교 잘 가고 대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학교 가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미리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